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1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100여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도중에 눈물을 보이며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러면서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 연결해서 이번 테러의 내막과 미국의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테러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랐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중동 정치를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저희는 조금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상은 하셨어요? 그게 정보가 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어떤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 겁니까? 예전의 패턴들이죠. 사실 이 8월 15일에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다음에 주변국에서 파키스탄 그다음에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그야말로 무슨 알카에다 그다음에 이슬람 극단주의 아이시스 조직원들이 속속들이 입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프간 내부에 있는 또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상기된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적으로 생각하는 미군이 철군하기 전까지는 주적이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적이 점점 사라지고 이 아프간이 이 소위 급진주의자들의 무슨 해방구처럼 변하면서 이들 사이에 이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주도권 다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테러를 우리가 저질렀다 이렇게 나선 곳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탈레반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서로 좀 적대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협조를 하는 겁니까? 선택적 협조도 했다가 적대도 하다가 그런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이 소위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에 맞서서 이렇게 봉기했던 이슬람 저항 세력 무자헤드인을 이들 조직이 이제 모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탈레반과 이 IS 호라산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이런 조직들인데. 뿌리가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S 호라산이 2015년도에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오죠. 훨씬 더 극단주의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근데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 호라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이 IS 호라산이요? 이 IS라는 조직이 많이들 그때 들으셨었죠. 2014년도에 부상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IS의 정식 명칭은 IS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위 지금 중동에 흩어져 있는 여러 IS 지부 혹은 프랜차이즈의 헤드쿼터죠. 그런데 이 IS 즉 이라크 시리아가 어쨌든 2018년도에 패퇴를 당합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패퇴됐다. 그러자 이제 이 IS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내가 IS 예멘 지부다, 내가 IS 리비아 지부다, 내가 IS 아프간 지부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브랜드네임을 차용하는 조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IS 호라산이랑 ISIS랑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고 이 탈레반보다는 후발주자이고 그래서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으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다른 점이라면
이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는 기본적으로 주적을 서구로 딱 명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ISIS나 IS 호라산 이번에 테러를 벌인 이 조직들은 주적을 시아파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무슬림인데도 종파가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교조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순위파 계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들 순위파 계열입니다. 근데 지금 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 시점에 그리고 또 카불 공항 인근 장소를 특정하듯이 선택해서 테러를 감행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미국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을 테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슬람 급진주의 공동체 내에서는 이 타락한 물질 문명의 수호자 미국이 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IS 호라산은 제가 봤을 때는 탈레반 핵심 지도부를 두 번째 타겟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이 미국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이 자살폭탄 테러의 목적은 보통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느냐이거든요. 전 세계의 이 청중들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인데 네. 미국 통제 지역 에비게이트를 콕 집어서 그리고 미국인들이 대피 이전에 머물고 있는 숙소 베론 호텔을 콕 집었다라는 것은 네. 확실한 이 과시효과, 홍보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네. 이제 탈레반을 한 2차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탈레반이나 IS 호라산이나 같은 이 청중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급진주의에 경도돼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 이 추종 세력을 확대시키고 세를 확산시키고 이런 것이 같은 목표인데 최근에 탈레반 핵심 지도부가 우리가 정상국가를 운영을 할 테고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듣고 이 탈레반 하부 조직 이 젊은 대원들 중에 또 이게 우리가 바라던 거였나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좀 더 강하고 좀 더 잔혹한 2014년도에 이라크랑 시리아를 이 근거지로 삼아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IS의 아프간 지부라고 하는 이 IS 호라산으로 옮겨갈 생각도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그럼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8월 30일이 철수 시한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꼭 참고 최대한 차분하게 철수 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시기에도 사용했던 이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핀셋 공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IS 호라산이나 알카에다나 탈레반 사이에 이렇게 막 경쟁 구도가 심해지면 이 테러가 훨씬 더 확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가 더 극심해지면 지난 2014년도에 미국 주도로 반 IS 국제연합전선을 결성했었던 것처럼 네. 그런 국제 이런 동맹국들 사이의 전선이 다시 조직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민주당 정부는 자기네는 절대로 이제 혼자 안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전투병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2014년도 IS 격퇴전에서도 미국은 전투병을 절대 안 보냈어요. 그냥 자문단, 그다음에 훈련시키는 무슨 이 고문단 이렇게만 보냈지. 그래서 2014년 때처럼 최대한 많은 동맹 우방국들을 연합전선에 결집시키고 그때 74개국이 모였거든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다음 이제 IS랑 싸우려면 당연히 전투병, 보병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병 같은 경우는 이 중동 동맹국이나 우방국 가운데 이제 미국의 뭐 원조가 굉장히 절실한 나라 내지는 이 쿠르드족처럼 뭐 국가는 못 갖고 있지만 자치정 지역이라도 좀 이렇게 확보하고 싶은 이런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대상들에게 이제 전투병을 맡아달라라고 하고 이제 미국은 첨단 군사 기술
이런 것만 지원하는 쪽으로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탈레반하고 IS하고 세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IS를 누르기 위해서 미국이 탈레반하고 손잡는 방법 지금 벌써 협력할 가능성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과 탈레반 모두 이 내부 여론, 특히 내부 청중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은데요. 벌써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자살폭탄 테러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랑 탈레반이랑 이렇게 뭐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살짝 나갔는데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하고요. 사실 근데 미국보다는 저는 탈레반이 미국과 협력할 이유가 인센티브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도 IS 호라산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온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표는 이슬람 원리주의 급진 사상을 수출해서 지분을 넓히고 추종 세력을 확대하고 그런 게 이제 주된 목표이고 현재 탈레반 수뇌부는 IS 호라산의 도전장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부 조직의 동요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유연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내부 압박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향후 이 IS 호라산 소탕의 탈레반이랑 협력할 수도 있다고 해도 탈레반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프간 상황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중동 전체의 어떤 추가 테러나 이런 것들로 연결될까 봐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 언박싱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